인생은 왜 운이 70%일까? 1부. 운이 인생을 좌우하는 이유. 인생은 실력인가, 운인가? 한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30년간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회사를 키웠다.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똑똑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이 운이 따라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믿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운이 나빴던 걸까? 아니면 실력이 부족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대 철학자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운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운의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흔히 성공은 실력 덕분이다 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실패는 노력 부족 때문이다 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했다고 착각한다. 즉, 우리는 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실력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운이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이유. 나심 탈레브는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전 던지기 게임을 예로 들었다. 가정해보자. 1000명의 사람들이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계속 나오면 계속 게임을 할 수 있고 뒷면이 나오면 탈락한다. 1라운드가 끝나면 약 500명이 남는다. 2라운드가 끝나면 250명이 남는다. 10라운드가 끝나면 1명이 남게 된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인터뷰를 한다. 당신은 어떻게 10번 연속 이길 수 있었나요? 저는 남들보다 뛰어난 집중력과 손목 스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다. 실제로는 운이 결정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실력이라고 믿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사업이 대박이 나고 누군가는 망한다.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얻고 누군가는 실직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운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심 탈레브는 말한다. 우리는 운을 과소평가하고 실력을 과대평가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을 따라하면 성공할 거라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CEO의 습관 같은 책을 읽는다. 이 CEO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이 CEO는 매일 독서를 했다. 이 CEO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CEO 중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독서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많다. 결국 성공을 만든 것은 습관이 아니라 운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운칠기삼, 인생은 70%가 운이다. 즉,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력은 무의미한가? 결국 모든 게 운이라면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럼 그냥 운이 좋기를 기다려야 하나? 그렇지 않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중요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운명과 노력의 관계를 깊이 고민한 철학자다.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운명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다. 운명은 우리를 끌고 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운이 나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2부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운명과 노력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자.
2부 운명과 노력의 관계 쇼펜하우어의 철학. 운명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그냥 내 팔자가 그런 거 아닐까? 노력해도 소용없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운명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까? 이 질문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다. 운명은 우리를 끌고 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운명이 우리 삶의 큰 틀을 결정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우리는 운명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체념하는 것을 옳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했다. 운명이 우리를 휘두르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고 운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 모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운이 없었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게 없어.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할 거야. 그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작은 기회를 찾아 나선다. 그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절망하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운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운명 속에서 자유라고 불렀다. 운이 나쁠수록 냉정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운이 나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날 한 제자가 쇼펜하우어를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강가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나뭇잎이 어디로 가는지 보아라. 나뭇잎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제자는 대답했다.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그렇다. 인생도 저 나뭇잎처럼 운명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간 것과 같다. 제자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우리는 운명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강 위에 다른 것을 던졌다. 그것은 작은 나룻배였다. 바람과 물살에 흔들렸지만 방향을 조종할 수 있었다. 우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배가 되어야 한다.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운명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 운이 나쁠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휩쓸려가는 나뭇잎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배가 되어야 한다. 3부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마키아벨리의 철학. 운은 우리 손에 달려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운은 타고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다르게 생각했다. 운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이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운이 70%라면 남은 30%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마키아벨리는 운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운을 잡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가뭄이 들면 작물이 죽는 것을 보며 한탄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하지만 다른 한 농부는 달랐다. 그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해 땅을 깊이 갈아두고 저수지를 만들었다. 결국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의 농장은 살아남았다. 같은 운명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우리는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 리스크를 감수하라. 마키아벨리는 운명은 강한 자를 따른다라고 말했다. 즉, 두려움 없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보자.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 모두 같은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했다. A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냥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 새로운 도전은 너무 위험해. B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 결국 B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변화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잡았다. 운은 준비된 사람을 따르지만 그 준비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운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세 번째 방법, 강한 의지를 가져라.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이기는 것은 강한 의지다라고 말했다. 운이 나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운명은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를 따른다. 마키아벨리 시대 한 젊은 군주가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 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기회를 기다렸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왕국을 되찾았다. 운이 나쁘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진 자는 다시 일어선다. 운명이 나를 흔들어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결론, 운칠기삼. 하지만 그 30%가 인생을 바꾼다. 인생에서 운이 70%를 결정한다. 하지만 남은 30%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나심 탈레브, 우리는 운의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성공은 실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 쇼펜하우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마키아벨리,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운에 휩쓸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운을 활용하는 사람인가?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내 운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